신고 신저가 시간입니다. 오늘의 신고가 종목은 지주회사 SK입니다. 자회사 주가 상승에 따른 효과로 최근에 주가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상승이 이어질까? 또 지주회사들의 판단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알아보겠습니다. 김종규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SK의 주가 상승 배경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것들을 좀 포인트 잡고 계세요? 아무래도 자회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인 만큼 최근에 지주회사들이 신고가를 낸 이후에 약간 정체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회사들의 주가 상승이 이 순자산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와 관련된 흐름이 현재 주가에 녹아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순이익의 기여도 NAV라고 해서 순자산 가치 기여도의 가장 기여도가 큰 이 자회사가 SK E&S라고 하는 민간 발전 기업입니다. 근데 이 민간 발전 기업이 최근 또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그와 관련된 추가적인 주가 강세 가능성이 주가에 녹아 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뭐 수급도 괜찮은 상황이고요. SK그룹의 주력이라고 보면 뭐 석유화학 업종과 함께 뭐 하이닉스를 비롯한 뭐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끼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석유화학 업종 종목군들이 최근 반등을 시작하고 있고 정제 마진의 반등 가능성 이런 것들이 언급되기 시작하면서 최근의 주가 반등은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자회사인 SK E&S가 미국 셰일가스 도입을 기반으로 마련했다라는 소식에 SK 주가도 함께 동반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미국의 셰일가스 도입 2019년의 시작인데 너무 먼 얘기에 이렇게 주가가 너무 빨리 움직이는 건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으세요? 맞습니다. 2019년부터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먼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뭐 조금 빨라질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미국이 이제 셰일가스를 본격적으로 생산해내기 시작하면서 지금 미국 내 영내 이제 가스 가격이나 이런 것들 안정을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수출 물량이 2015년부터는 뭐 시작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관련된 뉴스는 좀 더 우리가 확인이 필요하고요. 왜 근데 이제 주가가 반응을 보이고 있냐면 SK E&S의 주력 발전이 가스 발전 쪽입니다. 그래서 가스량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뭐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에서 확보를 하고 있는 국면인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속 발전 용량을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가스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상대적으로 지금 미국의 셰일가스가 저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제외하고 현재 이 미래 가치를 제외하고서라도 현재 밸류에이션 수준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만을 꼭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가치도 반영하고 있는 가운데 2019년부터 나타날 수 있는 이 모멘텀은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SK E&S가 아주 톡톡히 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SK E&S의 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SK가 함께 지금 영향을 받는 부분에 증권사들은 긍정적인 리포트를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KDB 투자증권에서는 23만 원의 주가, 목표 주가에서 27만 원으로 상향했고요. 우리 투자증권에서도 23만 원을 유지하면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지금 19만 6천 원 흐름입니다. 추가 상승 여력이 어느 정도로 있을까요? 현재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뭐 자회사들의 주가 동향 그리고 시장의 전반적인 영향에 달려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요. SK그룹의 장기 성장성이 지금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석유화학 산업의 공급 과잉 가능성 이런 것들은 꾸준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원개발 회사라든지 아니면 이 원재료 쪽에서 좀 더 첨단 소재 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기존의 캐시카우 쪽은 계속 넓혀 나가겠지만 신규 사업의 움직임을 고려해 본다면 단기적으로 SK그룹의 전반적인 성장성은 뭐 통신도 마찬가지고 성장 속도 측면에선 제어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목표하고 있는 가격까지 반등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지금 이제 공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만 SK 경영진의 단기 경영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상당 부분은 이미 주가에 녹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면 결국은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주력 회사인 SK이노베이션 같은 기업들이 얼마나 빠르게 변모하는지 여부도 장기적으로는 확인해봐야 되는 포인트다. 그리고 발전자회사의 성장 속도도 정책에 따라서 크게 움직이는 만큼 이와 관련된 투자 전략은 단기적으로 가기보단
장기적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염두에 둔 트레이딩 전략을, 장기적으로는 SK이노베이션과 함께 SK이네스트라고 하는 자회사의 성장을 염두에 둔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SK도 신고가를 나타냈지만 지주사 가운데 또 두산도 함께 신고가를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주사들의 지금 투자 매력이 괜찮다라고 보시는지요, 전반적으로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지주회사라고 하는 건 결국 자회사 가치거든요. 그래서 배당이라든지 브랜드 사용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현금 흐름이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 뭐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지주회사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종의 펀드 개념 아니겠습니까? 여러 종목군들의 지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니까. 두산 같은 경우에 좀 얘기가 달라서 관련된 자회사들이나 자체 사업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두산그룹도 마찬가지로 두산인프라코, 두산중공업 같은 이 손자회사나 자회사들의 주가 동향이 좋아지면서 주가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좀 이해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주회사의 동향은 결국은 자회사들의 동향이 크게 좌우되는 만큼 전체 시장의 흐름과 맥락을 같이 하고 어떻게 보면 시장 상승의 끝자락에서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인다는 측면을 놓고 보게 되면 네. 최근에 지주회사에 추가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예. 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를 고려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주사들의 전반적인 투자 포인트 그 가운데 SK 종목, 신고가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김종희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